한국의 국방과학기술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현무 -6 개발을 중단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이를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 우리나라 국방과학연구소는 3단 추진체를 넘어서 5단 로켓 엔진 추진체를 연구하며 다탄두를 탑재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극초음속 로켓 기술을 개발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지만 한국은 이를 단기간에 이뤄냈다.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수 있는 국가는 극히 드물지만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5위의 탄도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특히 SLBM 현무 미사일 잠수함 개발 성공 이후 ICBM급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개량된 현무 -6가 개발되고 있다. 동시에 극초음속 글라이딩 다탄두 탑재형 미사일까지 연구가 진행되면서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전체가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내에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군사력 증강에 일본과 중국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조차도 한국의 기술력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한국과 협력을 모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보유한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과 비교해도 한국의 기술력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램제트 추진 방식을 적용한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은 이 분야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이 미사일 지침 해제를 계기로 미사일 전력을 빠르게 증강시키면서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미국조차 한국과의 군사기술 협력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제 독자적인 군사력을 기반으로 세계 무기 시장에서도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극초음속 기술을 적용한 KF-21 보람의 전투기는 향후 한국의 항공 전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다. KF-21은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적용한 최첨단 생산 방식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수출 경쟁력 또한 뛰어나다. 특히 KF-21은 F-35와 비교했을 때 가성비가 뛰어나고 운용 유지비가 낮아 해외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폴란드, 헝가리 등 여러 국가들이 KF-21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한국이 개발 중인 초음속 공대공 및 공대지 미사일이 KF-21에 장착되면 전투력은 더욱 강력해질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외국산 무기에 의존하지 않는 방산 독립국가로 거듭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자국산 극초음속 미사일을 과시하는 가운데 한국은 조용하지만 강하게 군사기술력을 성장시키고 있다. KF-21과 현무 미사일 시리즈의 성공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 방산국가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1일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는 괴물미사일 현무 -5를 비롯해 유사시 북한을 상대로 한 대량 응징보복 체계 무기가 다수 등장했다. 이날 처음 공개된 현무 -5는 재래식 무기지만 전술핵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갖추고 있어 괴물미사일로 불린다. 기념식에서는 구축 18륜 이동식 발사 차량, T1, 위 원통형 발사관, 캐니스터, 이 얹어진 형태의 현무 -5 발사 차량 2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해당 차량은 운전석이 전면을 바라본 채로 타이어만을 돌려 대각선으로 이동하는 측면 기동 능력을 선보였다. 구축 18륜 바퀴 전부를 오른쪽 같은 각도로 돌려서 개걸음 쇼를 하는 모습을 과시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 군은 현무는 북한 전 지역에 대해 초정밀 초고위력 타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무 -5 미사일은 원통형 발사관 안에 들어있었다고 전해졌다. 발사 차량 길이는 20m 미만으로 추정된다. 발사 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발사 후 공중에서 점화되는 콜드론치 방식이 적용됐다. 현무는 우리 군이 개발한 탄도미사일 명칭이다. 현무 -1은 모두 퇴역했고 현무 2 시리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현무 3 시리즈는 순항미사일이다.
현무4 시리즈는 현무-2를 개량한 탄도미사일로 지대지함대 지잠수함 발사 등으로 각각 개발됐다. 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처음 공개된 현무-4는 탄두 중량이 2T이었다. 이번에 첫 선을 보이는 현무-5는 AT에 달한다. 탄두 중량 AT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에 따르면 현무-5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지만 탄두 중량을 줄이면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사거리 3,500km 급 이상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탄도미사일의 통상적인 탄두 중량인 1T를 기준으로 하면 현무-5의 사거리는 5,000km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탄두 중량과 사거리는 반비례한다. 현무-5는 북한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미사일로 북 핵대량살 쌍무기를 억제하는 한국형 삼축체계 중 하나인 대량 응징보복 KMPR 수단이다. 삼축체계는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KAMD, 대량 응징보복을 더한 개념이다. 이날 군이 현무-5를 공개한 것은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와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복합 도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2. 이영종의 우리가 미처 몰랐던 북한, 우크라이나군 자폭 드론에 망신당한 김정은, 무인기 개발에 올인.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도하는 종전협상 얘기가 흘러나오지만 막판까지 한치위당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한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병력 손실은 더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대단한 능력을 갖춘 드론이 동원된 것도 아니다. 군사용 드론이 주축을 이루기는 하지만 실제 전투 현장에서 러시아와 북한군을 공격해 치명적 손실을 입히는 건 몇백 달러 수준의 민간업체 제작 무인기다. 키이우 등 도시 지역에서는 시민이나 기관업체가 기증한 중국산 DJI 드론 등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이를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가져가 자폭 드론으로 운용하는 것이다. 민간 드론에 간단한 장치를 한 뒤 폭탄이나 수류탄 등을 달아 적 진영으로 날려보내 공격을 가한다. 몇백 달러짜리 드론으로 수백만 달러를 호가하는 전차와 무기체계를 무력화하니 이만저만 남는 장사가 아닌 것이다. 20살 안팎의 신세대 드론병들은 모니터나 AI 고글을 쓴 채 마치 게임을 하듯이 드론을 운용한다. 이들의 현란한 드론 비행에 러시아와 북한군은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우크라이나 드론에 일단 포착된 적군은 벗어나기 어렵다. 대형 관측 드론이 전장 전체를 비추며 상황을 전달하면 소형 자폭 드론이 목표물을 각기 추적하면서 폭탄을 투하하거나 끝까지 달려들어 타격을 가한다. 농가 주택이나 참호는 물론 벙커 내부까지도 날아간다. 좁은 탱크의 포탑 입구를 정밀하게 파고들어 완파시키는 장면도 자주 등장한다. 포로로 잡힌 북한군 병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드론을 막위로 표현한 것만 봐도 자폭 드론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중순 세계 여단급의 대규모 전투병을 러시아에 파견하면서도 자폭 드론이 전세를 좌우할 것이란 점을 간과한 듯하다. 최정 예부대로 알려진 폭풍군단, 제11군단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전의 전세를 뒤집을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많았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북한군의 참패였다. 북한 병사들은 드론에 대한 기본 이해가 부족했고 APC, 보병이동장갑차 등의 보호나 지원조차 없이 평원을 내달리는 식의 무모한 전술은 대규모 희생으로 이어졌다. 궁지에 몰린 북한군이 소총 개머리판으로 드론을 내리치려는 영상까지 보인다. 12월 중순 격전지인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이 본격 투입되면서 희생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하루 90여 명의 전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어 1만 명이 넘는 병력이 괴멸 상태에 이를 것이란 비관적 전망까지 나왔다.
결국 북한은 이럴 게 한동안 전장에서 모습을 감췄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내부 정비와 전술 보완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드론 공격에 대비책을 세우고 보병 전투병 위주의 공세보다는 포병 전력을 보강하는 쪽으로 전환했다는 게 우리 정보당국의 분석이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전장에 뜬 자폭 드론의 충격을 받은 건 평양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일 것으로 보인다. 푸틴과의 위기투합으로 포탄 무기 지원에 이어 전투병까지 보냈는데 예상보다 엄청난 손실을 입으면서 체면을 구기게 됐다. 병력 대량 손실과 포로 문제 등으로 비밀 파병의 속살이 내막이 그대로 드러난 데다 대규모 전사상자의 뒤처리가 골칫거리로 다가왔다. 명분 없는 전쟁에 청년 병사들을 총알바지로 내몰았다는 사실이 알려지거나 입소문이 번질 경우 김정은 정서가 커지고 리더십에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당장 김정은으로서는 자폭 드론에 대한 군부의 대응 전술 검토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의 무인기를 활용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구상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전을 통해 드론을 활용한 전쟁 수행의 효용성에 눈을 떴을 것이란 점에서다. 사실 북한은 무인기를 활용한 대남 정찰과 침투, 선제 타격 등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다. 지난 2014년 경기도 파주와 강원도 삼척 등지에서 북한이 보낸 무인기가 잇따라 추락한 사실이 확인돼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바 있다.